휴가 때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셨을까요? 최근에 자전거를 취미로 타보기 시작했는데 휴가 때 자전거 타볼까 하신다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현무암은 봐야 휴가 온 느낌이 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또 자전거 타러 가지만 맛있는 건 참을 수 없다고요?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 많이 들어본 가게가 보였네요. 자매국수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처음 찾아봤지 말입니다. 기본 메뉴 고기국수 주문해봤습니다. 고기도 진해 보이고 국물도 많네요. 면발도 아주 죽여줍니다. 옥수수면 같은 색이 나네요. 고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돈베고기만 더 주문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날씨가 쌀쌀했어서 그런지 국물도 진하게 죽여줬습니다. 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자전거 타러 온 거죠. 2박 3일 동안 한 바퀴를 돌 예정이어서 급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 실화인가요? 아무리 삼다도라지만 날씨가 맑긴 했는데 기온도 떨어지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첫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용도암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 2박 3일 동안의 제주도 모습을 볼 기대감에 조금은 걱정되기도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용두암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센터는 전화박스 같은 빨간 부스 형태고 안에 도장이 있습니다. 첫 도장은 희미하게 나왔죠. 가능하면 파란색 인주를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잘 안 들고 이렇게 멋진 풍경이 나오는 곳이면 멈춰서 파도 치는 풍경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멈춘 게 아니라 풍경이 아름다워 멈추게 됩니다. 다시 열심히 바람을 헤쳐나가며 달려봅니다. 빨리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빠른 겁니다. 근데 멈출 수밖에 없는 간판을 자전거 도로에서 보고 멈추고 말아버립니다. 카페콜라라고 6년 정도 전에 온 기억이 있는데 콜라 매니아라면 꼭 들러야 하는 코스입니다. 참고로 저는 콜라 매니아는 아닙니다. 커피와 콜라를 블렌딩한 커피콕 한 잔 주문하고 가게를 둘러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콜라의 역사이자 콜라 덕후들에게는 천국일 것 같은 공간입니다. 당연히 콜라에 그닥 관심이 없는 저는 대충 한번 둘러보기만 합니다. 정말 옛날 콜라도 있고 인기가 있었을 만한 굿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풍중기시 입간판도 있네요. 커피콕이 나와서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은 시원한 맥콜 맛 마셔볼만 합니다. 시원한 콜라를 마셨더니 시원한 풍경이 반겨줍니다. 파도가 시원하게 쳐서 좋기는 한데 보는 건 좋은데 자전거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흠이란 말이죠. 천천히 제주도 구경하면서 가라는 제주도 누님의 깊은 뜻이라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달려야 합니다. 오늘 사계항까지는 타야 하거든요. 혼자 타는 자전거 여행은 처음이라 좀 더 힘을 내봅니다. 빠르게 밟는다고 해도 차로 다닐 때보다는 훨씬 여유있게 제주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못 보고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풍력 발전기도 멈췄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진행이 더디다 싶을 때는 멀리 한라산을 바라봅니다. 좀만 봐주이소. 끄지라. 앞바람만 아니면 이렇게 순풍에 돛달린 듯 시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꽤나 불기 시작하면 내리막에서도 페달링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요. 어찌저찌 달리다 보니 차기도까지 왔었네요. 제주 자주 왔어도 차기도는 오랜만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하던데 낚시꾼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절반은 넘게 왔다는 생각에 자도 옆에 위치한 어촌계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입니다. 한치물회가 먹고 싶었는데 정식만 된다고 하시네요. 9,000원짜리 정식이 나왔습니다. 밥이랑 국에 생선구이 그리고 편육까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구성입니다. 굴이 들어간 오이소박이는 특이했습니다. 제주 음식인가요? 그리고 편육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지만 제주돼지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가려는데 다시 앉아라고 누룽지도 한 그릇 내어주시는 제주도 인심 좋았어요. 송악산 인증센터를 코앞에 둔 고개입니다. 바람이 정말 안 도와주더라고요. 이왕 거 운동 열심히 하라는 제주도 누님의 뜻이었겠죠.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삼방산부터 가운데 한라산 그리고 오른쪽 언덕 너머로 있는 송악산까지 제주도에서 한 번에 3대 산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언덕이었네요. 송악산 드디어 첫날 인증의 마지막 관문 송악산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용두암에서 출발해서 다락쉼터 해마름 마을공원을 지나 지금 있는 송악산까지 결코 짧지는 않았던 여정이었습니다. 송악산을 올라볼까 5초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쫄쫄이 바지 입고 등산은 아직 무리일 것 같아 목적지 사계항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사계항 정말 순식간에 이동하죠. 가깝더라고요.
미리 예약해둔 숙박 장소인 사계여행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실화인가요? 건물 자체도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테라스 공간에는 지친 몸을 늘 수 있는 선베드도 있습니다. 사실 전날은 추워서 금방 들어가 버렸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쉬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개화를 지키는 고양이가 있네요. 할킨다고 경고문이 붙어 있으니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사람답게 옷을 갈아입고 사계항으로 나와봤습니다. 아까 그렇게 날뛰던 바다가 이렇게 잠잠해지다니요. 저 보고 있어요? 지나는 이의 손을 빌려 사진도 한 장 박아봅니다. 2m 같나요? 저녁 식사는 개화 바로 앞에 위치한 1인분도 된다는 동고팡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백돼지만 먹는다지만 저는 관광객이라 흑돼지 목살 1인분 주문합니다. 일단 제주도 와서 첫 술이니까 한라산 21도를 맥주잔에 따라주고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카스를 끼얹어주면 웰컴 드링크 완성입니다. 목살 1인분 나왔습니다. 두께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계란찜도 하나 나오고요. 앞에 개화에서 왔다고 하니 사이다 서비스도 주십니다. 고기는 종업원이 구워주십니다.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 정말 굽기가 더 중요합니다. 멜젓도 제주도에선 꼭 곁들여야 하죠. 첫 점은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요즘 맛있는 흑돼지집이 워낙 많아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전거를 쉬어가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한 고깃집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혼자서 가도 1인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혼자 오는 사람이라도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소맥 한 잔 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맥 맛 지기네. 그리고 이 파김치가 정말 고기랑 잘 어울려서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동고팡은 파김치 노트 하세요. 갑자기 왜 다 구워진 삼겹살이냐고요? 1인분만 먹어도 된다고 해서 왔는데 참지 못하고 삼겹살 반근 추가해서 혼자 고기만 57,000원어치 먹었네요. 그러는 데는 아마 낮에 자전거 열심히 탄 탓도 있겠지만 이 중독성 있는 파김치 때문이었습니다. 한라산 17도는 가라. 저는 21도만 즐기는 부산 상남자입니다. 혼자서 가볍게 카스 2병에 한라산 21도 한 병을 마시니 알딸딸한 게 딱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30초면 가냐고 물어보실 분들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게스트하우스까지 진짜 30초도 안 걸리는 동고팡입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동고팡. 사계여행 개화의 정원은 밤에 더 아름다워지네요. 아침에 못 보던 고양이들이 개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취해서 호랑이로 잘못 보고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커피라고요? 알딸딸하게 한잔하고 나서는 하루의 마무리를 커피로 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풍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이 짧았던 하루가 나름 좋은 생각과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진 정말 즐거운 휴가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